안녕하세요, 김 법무사입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봤는데 법무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대출 사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기 피의자는 아버지 대역을 동원해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피의자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대출 회사를 속여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자기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보 제공 동의서 등에 남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A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였죠. 신분증을 위조를 했다고 합니다. 대출회사는 확인을 하고 그 대출회사는 이제 등기 신청을 의무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사님께서는 A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등기 의무자 확인 등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택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신분증이 위조됐으니까 그게 허접하게 위조되지 않는 한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위조 신분증의 정도, 주잡한지 아니면 정교한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대출회사는 진짜 소유자에게 이거 표현대리다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다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 A가 진짜 소유자인 아버지의 서류를 훔친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대리권 수여를 했다는 의사표시도 없고 기본 대리권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관련 서류를 절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회사는 진짜 소유자한테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회사는 사기꾼인 A에게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해야겠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A가 자력이 없으니까 승소를 해도 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표현대리도 한번 주장해 보려고 제가 검토를 해본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사님에게 그 소송을 제기를 하겠죠. 은행권이나 대출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의무를 해태했는지.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어요. 프로토콜상. 그래서 이제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를 할 것이고, 이제 이 사건을 맡은 이제 법무사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대출 금액이 13억이죠. 손해액이 13억입니다. 확정된 손해만. 그래서 진짜 소유자한테는 책임을 추궁 못할 것 같고, 우선은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근데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A가 위조도 하고 형사사건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법무사님께 이제 책임을 추궁을 하겠죠. 앞에 사실관계를 보면, 기사의 사실관계를 보면은 이제 법무사의 주의 의무를 봐야겠죠. 이제 등기 의무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죠. 만약에 신분증이 조작했는데도 누구나가 봐도 이건 위조했다, 이걸 봐라, 그런 정도이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게 위조 신분증이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책임이 긍정되겠죠. 그렇지만 아주 정교하게 위조를 해서 쉽사리 위조됐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선 이 단계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주지로 불렀고 했을 때 만약에 등기 필증까지 입수를 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주지로 불렀다고 하면 등기 필증까지 분실해서 확인 서면을 작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실하면 확인 서면. 그러면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거주지로 불렀다고 했죠. 자기의 거주지가 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맞다면은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A씨 아버지인 것처럼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의사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의사능력이 없고 행사를 수설하면 서류를 받으면 안 되고 이제 바로 나와야죠.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꼭 필요한 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핑계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겠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자식인 A가 대리 발급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이라면은 이 법무사님은 책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A씨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등기필증을 분실했다고 하면은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가 아니면은 저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은 지문을 통해서 발급받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통해서 발급받기 때문에 지문을 위조하지 않는 한 위조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머지않아 지문까지 위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무사님께서는 상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상황을 바꿔서 만약에 이걸 A가 근저당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내 소유로 가져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증여를 받는 거죠. 이제 A가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증여 등기를 했어요. 아니면 아버지 서류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자기 앞으로 증여 등기를 합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A가 이제 증여 등기를 받아요. 이 증여 등기를 할 때 법무사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증여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버지를 대리해서. 그리고 등기를 한 다음에 매도인에게 매매를 하죠. 여기서 이제 한 10세도를 했다고 합시다. 15. A가 증여 등기를 해서 이제 매도를 해요. 그럼 진짜 소유자는 A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가능합니다.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게 아니니까 말소 등기 소송 가능하고, 이 사람은 진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A에게 해야 되죠. 불법 행위를 한 A에게. 그런데 자력이 없어요. 자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받은 이 매수인만 상당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A에게 주고 물건은 물건대로 진짜 소유자에게 뺏기고, 만약에 저에게 증여 등기를 의뢰를 한다면은 진짜 소유자 매도인의 등기 의무자를 증여자인 등기 의무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분도 오셔야 된다고 하면 거의 안 오시죠. 그래서 만약에 전 소유자가 증여로 취득을 했다, 부동산을, 그 경우에 진짜 이전 소유자 증여자에게 확인서 등을 받아주세요. 정불안함.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을 했다면 증여인에게 이 사람에게 증여한 게 맞는지, 자기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증여를 했는지 확인 서면을 받거나 확인을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체크를 안 해요, 보통 시장에서. 이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근저당이 터졌으면 이제 증여 등기가 터질 차례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